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이 어제 미국 지역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하와이 마우이 섬을 방문하고 복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0년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세계 보건당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보행자 7명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이 어제 미국 지역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달 초 무디스가 은행들의 신용 등급 하향을 경고한 지 2주 만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이 킥오프 코메리카 뱅크, 벨리 내셔널 뱅크오프, UMB 파이낸셜 콥, 어소시에이티드 뱅크오프 등 미 지역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무디스가 지역은행 10곳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뉴욕 멜론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 노던 트러스트 등 대형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약 2주 만입니다. 올해 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로 시작된 은행업계의 혼란 이후 많은 지역은행들은 고객들이 자금 인출을 하지 않도록 예금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은행들의 이런 조치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들은 여전히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까지 코메리카의 평균 예금이 140억 달러 감소한 것을 신용 등급 하향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코메리카에 대해서는 상업예금과 무보험 예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은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해서도 코메리카의 문제와 비슷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은 평가 은행들 가운데 90%는 전망이 안정적이지만 나머지 10%에 대해선 부정적이고 전망이 긍정적인 은행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하와이 마우이 섬을 방문해 화재 피해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복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하와이 마우이 섬, 라하이나 섬을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의 방문 일정은 화마로 인해 거의 전소된 라하이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차량 행렬은 불에 타버린 건물과 야자수, 끝없는 잔해로 뒤덮인 마을 곳곳을 지나갔습니다. 대통령은 응급구조대원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지역 공무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대응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후 섬 원로의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하와이에서 발생한 미국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연방정부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우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섬을 재건할 것이라며 신성한 땅과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데 행정부가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일까지 피해 지역의 약 85%에서는 수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약 2,000명에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고 1만 명은 여전히 통신 연결이 끊긴 데다 마우이 서부 일부 지역의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리처드 비센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114명 중 2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연방수사국 FBI와 마우이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이 수습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기 2,000명으로 추정된 실종자 수가 850명으로 줄어든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실종자 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2020년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계획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명 높은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과 보석에 합의했습니다.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해 절차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보석금과 석방 조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밤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신이 목요일에 급진 좌파 검찰 페니 윌리스에게 체포되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간다는 게 믿어지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그에게 이달 25일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이 사건 보석금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합의 사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에 증인을 접촉해 영향을 끼치거나 변호사의 개입 없이 다른 공동 피고인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걸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재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풀턴 카운티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금돼 있지 않은 경우 변호인과 검찰이 보석에 합의하고 재판부가 서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보석금이 합의돼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출두해도 절차가 끝나면 구금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캐스팅 보터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선의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아시안 유권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아시안들을 공략한 선거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어제 보도에서 2024년 대선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캐스팅 보터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대선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투표율이 급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2020년 대선 투표율은 직전 선거와 비교해 84%나 급증했습니다. 아시아계의 영향력은 2024년 대선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49%를 기록했던 아시아계의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 59%로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인종별로는 라틴계를 넘어 가장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아시아계의 72%는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등 경합주에서 아시아계의 표가 바이든 쪽으로 쏠렸습니다. 톰 보니어 민주당 데이터 분석가는 2016년과 2020년 사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 커뮤니티의 투표율 증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은 중요한 유권자층이라며 앞으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거 캠페인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세계보건당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가 36개가 넘는 새로운 변이를 감시종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백신이나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새로운 감시종으로 올린 BA.2.86 변이는 7월 말 이후 4개국에서 6건의 감염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미시간과 영국 런던, 이스라엘에서 각각 1건, 덴마크에서 3건입니다. 아직 전파력과 치명률 등은 불확실한 상태지만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가 30개가 넘기 때문에 기존 면역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4개국에서 발견되는데 이 중 런던에서 발견된 사례는 지역사회 감염인 것으로 알려져 이미 널리 확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WHO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영국 보건안전청도 지난 17일 BA.2.86를 새로운 감시종으로 분류했습니다. BA.2.86는 오미크론 변이 BA.2의 하위 변이인데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 수가 36개나 많기 때문에 기존 백신이나 감염에 따른 면역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은 콧물과 두통, 피로, 재채기, 인후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DC도 새로운 변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WHO 백신 안전망 회원인 비핀 바시시타 박사는 BA.2.86는 진짜인 것 같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은 WHO가 단 3개의 시퀀스만으로 이 변이를 감시종으로 분류했다는 데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말라리아는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유행하는데요. 메릴랜드주에서 40년 만에 첫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NBC 방송은 워싱턴 DC에 머무르다 메릴랜드주로 이동한 환자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미국 밖을 여행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환자는 입원 중이고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전염병 부서장인 데이빗 블라이드 박사는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환자가 워싱턴 DC에서 왔고 열과 발한을 경험한 후 병원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부 장관 로라 헤레라 스캇은 성명을 내고 메릴랜드주 지역에서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발생한 건 40년 만에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2,000건 이상의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감염된 여행객과 연관됐었습니다. 미국에서 말라리아는 1951년에 거의 퇴치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5월 이후로 플로리다주에서 7건, 텍사스주에서 1건의 국내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DC는 플로리다주 사례와 텍사스주 감염 사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당국도 메릴랜드에서 보고된 환자가 플로리다주나 텍사스주를 여행한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블라이드 박사는 메릴랜드에서 보고된 환자가 타국이나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보행자 7명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이후 퀸즈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0일 자정 직전 맨하튼에서 혼다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맨하튼 헤럴드 스퀘어 인근 36가와 6번가 사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타코벨 매장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7명을 들이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34세 여성과 24세, 27세, 28세, 30세, 32세 남성 등이 부상을 입었는데 6명은 병원에 옮겨졌고 특히 34세 여성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하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해 퀸즈 미드타운 터널로 진입했고 퀸즈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188가 출구 근처에서도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다만 3중 추돌 사고에 따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자는 29세 여성으로 뉴저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여성은 구금 후 정신과 평가를 위해 놀스쇼어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뉴저지 사업체는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결제 전에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또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야 하고 실제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18일 필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사업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결제 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 즉시 발효된 새 법에 따르면 뉴저지 사업체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각 사업체는 또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도 부착해야 합니다. 최초 위반 시에는 최대 $10,000, 2회부터는 건당 최대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카드업체가 사업체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상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번 법의 취지는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뉴저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업체가 사업체에 부과하는 실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전가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이번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벨라루스를 여행 경보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미국민의 철수를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벨라루스 당국이 계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자국 내 러시아 병력을 증강하며 현지법을 임의적으로 시행한다며 민간인 체포 및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국민 구금 체포 시 대사관의 영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벨라루스를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벨라루스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 시민은 즉각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 주의와 주의 강화, 여행 재고와 여행 금지 등 4단계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RSV 백신 아브리스보를 임신 32주에서 36주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번 조치가 생후 6개월까지의 아기들을 RSV로 인한 하기도 감염과 중증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임신부의 RSV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허용했습니다. FDA는 앞서 지난 5월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RSV 백신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RSV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콧물, 열, 기침, 비충혈,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데 영유아나 고령자에게는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보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운전석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충돌 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며 이번 규정의 도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21년 미국에서는 약 4만 3천 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들 가운데 절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이번 규정은 이 숫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이 맨하튼 플랫아이언 지구와 유니언 스퀘어를 연결하는 브로드웨이 비전 플랜의 새로운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브로드웨이 비전 플랜의 후속 조치로 뉴욕시는 당시 3개월 만에 맨하튼 코리아타운과 가까운 브로드웨이 웨스트 25가에서 32가 구간을 보행자 친화거리로 만든 바 있습니다. 완공 구간에는 폭이 넓어진 횡단보도와 양방향 자전거 도로, 새로운 광장과 5개 식당 전용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매디슨 스퀘어팍과 헤럴드 스퀘어팍 사이 5개 식당이 확장되고 이스트 21가에서 33가까지 이전과 유사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흐리겠고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